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예, 박진행입니다. 예, 야구 이야기. 예, 오늘은 일단 지난주 야구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예상도 좀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면은 이제 4월 셋째 주 정도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배경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폰으로 제가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 폰에 모든 기록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컴퓨터, 가끔씩 이제 제 못생긴 옆얼굴이 이렇게 나가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잘 보이실지 아마 거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놓은 거. 예, 이제 이게 지난주 기록 겸 이제 이번 주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찍는 시간이 2시 한 반 정도 됩니다. 월요일 2시 반.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까는 일요일 수업이 한 3주 연속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요일 수업 끝나고 집에 오니까는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태종 이방원 끝자락 봤습니다. 끝자락. 예, 어저께 보니까 이제 양녕 곧 쫓겨나겠더만요. 예, 세종이 꼬발라갖고 형은 자격이 없어요. 막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밥 먹고 정리하고 뭐하고 했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에 비로 취소된 경기가 2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이게 가장 큰 변수인데, 롯데의 반지가 거의 뭐 반스파이네요. 무슨 말인지 아마 롯데 팬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KT의 데스파이네처럼 4일만 쉬고 나옵니다. 전 이거는 굉장히 좀, 글쎄요. 시즌 내내 이럴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지금 순위로 보더라도,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롯데나 기아 같은 경우는 경기 기복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되는 날은 되는데 안 되는 날은 막 실책 남발하면서 어이없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롯데가 중위권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게 뭐 시즌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반지 선수가 4일 루틴으로 나와준 게 굉장히 큰 거 아니냐. 예, 그런데다가 이제 LG 쪽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이민호는 2군으로 내려갔죠.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은 그 자리는 김윤식이 메꾸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선발 루틴이 대충 계산은 되는데, 특히 이제 롯데의 반지가 나흘 만에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이민호가 빠진 자리에 김윤식이 언제 오지? 그랬는데 내일 바로 나옵니다. 예, 내일 이제 KT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런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7팀 정도는 그냥 예상했던 선발 라인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팀들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좀 생겨서, 비가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야, 너 하루 더 있다 나와, 이런 팀도 있고, 야, 너는 걸르고 다음 턴에 나와. 뭐 그런 대표적인 데가 지금 보면은 내일 선발부터 우선 좀 말씀드려 볼게요. KT가 고영표, 두산이 곽빈, 삼성이 양창섭, LG 김윤식, 정찬원, 쓰기 오원석, NC 이재학, 롯데 이인복, 기아 한승혁, 하나 김민호. 그러니까 특히 요 밑에 있는 롯데 기아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서부터 선발 로테이션을 새로 시작한다라고 봐야 돼요. LG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임창규 같은 경우도 물론 또 소식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은 월요일 오후긴 합니다만, 만약 소식이 좀 더 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턴에도 만약에 임창규도 빌빌대고 시원치 않다라고 하면 임창규도 잠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원턴 원하지 않던 선발 로테이션을 비교적 지키고 있는 팀은 어디냐? 그게 이제 KT, 그리고 두산, 삼성, 키움, 이제 SSG 쓱, 예, 그리고 NC, 이렇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지난주를 약간 좀 정리를 좀 해봐 드리자면은, 뭐 한마디로 이거죠. 그죠? 지금 현재 순위가 쓰기 1등이고 3경기 뒤가 LG입니다. 근데 3경기나 차이나? 라고 하겠습니다만, LG도 10승을 돌파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 페넌트 레이스 보면은 가장 먼저 10승 돌파한 팀 20승, 30승 이런 식으로 했고, 결국 이 팀이 쭉 간다. 그러면은 4월 2일 날 개막하고 나서 2일, 3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요번이 4주차가 되는 건데,
4주차 만에 10승 돌파한 팀이 두 팀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일단 LG하고 쓱은 굉장히 좀 이제 강세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는 것은 반면 벌써 10패한 팀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의외긴 한데 지금 KT, NC 한화가 이제 공동 9위죠. 그러니까 공동 최하이고 그리고 KT도 불과 반 게임 위에요. 그래서 특히 시즌 오픈할 때만 하더라도 야 KT하고 NC 같은 경우는 거의 5강 상수가 아니겠냐. 근데 이제 저희 그 팟캐스트 4월 정기 녹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KT는 모르겠는데 NC는 제가 이제 그 의문을 표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아니 뭐 제가 무슨 뭐 지금 모자는 제가 LG 트윈스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진영의 정체성은 이거죠. 그러니까 정외과 나온 시사 전문가, 정외과 나온 시사 전문가 그러나 LG 트윈스 야구 좋아하는 야빠 아저씨 뭐 이 정도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분명히 야구 팟캐스트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야구 중계를 먼저 했던 사람이고요. 오히려 이제 시사 얘기는 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열심히 하게 된 건데 뭐 사실 요즘 시사 얘기 뭐 참 들으실만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기 녹음하는 주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야구 또 열심히 얘기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1주년 이벤트도 지금 나름 거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새로 또 구독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구독한 다음에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 30여 분 정도 선물 드리는데 일단 1차 11명만 제가 명단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빈 자리는 좀 많으니까 이벤트도 많이 도전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가장 쉽게 말해서 놀았던 팀은 뭐 SSG야 워낙에 강세니까 그래서 지금 키움입니다. 키움. 자 그러면 논한 팀과 망한 팀들의 차이를 보면은 한마디로 이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키움도 시즌 초반하고 시범 경기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키움 괜찮겠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푸이그하고 안우진 효과죠. 특히 이제 안우진이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무슨 뭐 우진 대원군 그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이 득실득실하는 가운데 이제 토종이 꼿꼿이 이제 뭐 지키고 있다. 아이 그런다고 무슨 뭐 대원군 호칭까지 붙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일희일비하는 말 그대로 일희일비하는 이제 네이밍인 것 같아서 그건 좀 뭐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안우진은 일단 도쿄올림픽 기준으로 3년간 국대가 금지죠. 그러니까는 바꿔서 말하면 요번 항저우에서도 안우진은 국대가 못 됩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3년간 국대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야 너 군대 갔다 와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안우진이 아마 요번 시즌 잘하면 다음 시즌까지 하고 아마 입대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뭐 감수해야죠. 그죠?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본인이 평생 감수해야 될 거는 또 감수해야 되는 거고 뭐 대표적인 게 뭐 강정호, 안우진, 김재환 뭐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뭐 특정 팀을 저격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응원하는 LG 트윈스에서도 만약에 그런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게 뭔가가 나온다. 그건 계속 책임 물어야죠. 뭐 그런 거니까 뭐 특히 제 야구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뭐 제가 물론 저도 응원하는 팀이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그런다고 해서 내로남불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뭐 이미 그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움 같은 경우는 뭐 안우진은 그렇다 치고 이거 푸이그는 뭐냐라고 하겠지만 푸이그가 살기 때문에 이정우가 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KT 같은 경우는 지금 강백호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휑해진 거죠. 그것을 박병호가 시범 경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좀 메꿔주나라고 했는데 사실 박병호 하나 갖고 버겁죠. 강백호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KT에서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어저께 경기긴 합니다만은 어제 LG 한화하고 진짜 거의 뭐 코시급 혈전을 펼쳤는데 그렇게 아무튼 찔끔찔끔이라도 가갖고 막판에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건 최은성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LG가 늘 보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외국인 타자고 우타 그것도 이제 빅백 거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은성의 존재가 LG에서는 일단 있든 없든 간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최은성하고 이영종까지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이영종은 아직 콜업도 안 되고 있죠. 그렇다는 건 뭔가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LG 팬들 사이에서 계속 트레이드 얘기 나오면은 이제 단골로 나오는 게 야 이천웅 이영종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천웅은 트레이드 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영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 우타니까. LG는 그만큼 지금 우타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얘기죠. 시범 경기 때는 우리 그 옛날 송구홍 단장의 조카였던 우리 숯브라이크 송찬이가 좀 활약을 해주나 했는데 벽이 높죠. 아무래도 그죠? 예, 기아가 김도영이 정말 시범 경기 때 날아다니다가 시즌 초반에 헤매다가 요즘 조금씩 살아. 저는 그것도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김도영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크보도 이제 40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시범 경기 때 활약을 했다, 뭐 스프링 캠프 때 잘했다. 야, 그러면은 얘는 뭐 이제 이번 시즌부터 당장 주전 라인업에 올라올 수 있겠다. 그 정도 되면은 그거는 정말 씹어먹는 급이죠. 예.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위 싸움으로 다시 가보자면, 그러니까 되게 의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번 보죠. LG, 키움, 두산, 여기까지 4위권이고, 그리고 이제 롯데, 기아. 롯데, 기아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의 차이가 너무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될 땐 되고 안 될 땐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거의 5할에 맞춰가면서 이제 현재 중위권은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 KT, NC 하나 여기가 이제 사실 좀 문제긴 한데 특히 삼성이 문제죠. 삼성이 왜 그러냐면은 주말에 SSG하고 경기에서 한 경기는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 SSG 만나는 팀들은 무섭죠. 그 LG가 만났어요. 지난주 초에. 어쨌든 1승은 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 1승 했을 때 좋은 건 뭐냐? 플로코가 그렇게만 던져준다면 LG 팬들 입장에서 희망이 있죠. 야, 이거 켈리 플로코면 이거 괜찮겠는데?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 그 문동균 일루심의 정말 그 시대의 오심. 근데 사건을 좀 구성을 해보니 첫째 그 선상 파울이냐 페어냐는 일단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사심 합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그때 일루심했던 문동균이 이거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해줘 이러면 된대요. 이러면 근데 그 당시 뭐가 쉬었는지 모르죠. 문동균은 이거 파울 맞다고 페어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루심이 나 잘 못 봤는데 이래 사심 합의를 하는데 본인이 확고하게 난 이거 페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근데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래서 단호하게 조치를 했다. 2군 내려갔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뭐 문동균 일루심을 이렇게 감싸려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심을 했다. 그러면은 뭐 감봉을 한다던가 아니면 2군에 몇 경기를 내려가 있는다던가.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은 언제 올라올지 알 수 없다.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분명히 상을 줘야 되고 뭐 상 준다는 게 뭐였겠어? 호봉 인상이겠죠. 그죠? 아주 연차는 깼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크보 심판위원회 구조는 거의 옛날 관료제 구조랑 마찬가지입니다. 야 버텨. 응. 짬밥 처먹 올라가게 돼 있어. 이 구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는 건 좋죠. 근데 그럼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죠. 이거 실수 한번 했다고 2군 내려가게 할 수는 있어요. 전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언제 올라올지는 알 수 없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허프라 총재가 뭐 이런 기회가 왔어요 라고 하면서 허프라 총재가 항상 강조하던 게 있었거든요. 선수들이 일탈을 하거나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기준을 세세와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 하겠다. 그럼 심판도 그렇게 해야죠. 심판위원회가 맨날 우리는 독립기구다라고 하는데 독립기구라는 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독립을 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독립을 했다는 건 뭐죠? 니들이 결정하는 거 있어 최대한 간섭은 안 하겠다. 그러나 니들도 벌 받을 게 있으면 받고 원칙이 바뀐다면 그거에 따라서 정할 건 정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독립된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조직 생각나죠? 그죠? 지들이 하는 건 무조건 옳은 거고 그거 손 좀 대려고 그러니까 망합니다 내려보내줘요. 안 그래요. 저 어디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많이 비슷해 보인다. 그좀 씁쓸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씁쓸한 거죠. 왜 그런 오심을 해갖고 물론 솔직히 LG 팬 입장에선 우리가 희생양이 안 됐다. 왜냐면 LG가 기록의 팀이거든요. 기록을 잘 줘요. 그래서 이거 쓰게 개막 11연승 신기록 세워주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플로코가 잘 던졌던 게 한마디로 그 문동균 일루심의 그 오심 때문에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쓱 팬들 입장에서 아이씨 그 오심 때문에 졌어 이렇게 말해도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죠. LG 팬이 제 입장에서. 근데 할 말은 없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KT하고 NC인데 그럼 NC하고 KT는 왜 이러냐. 제가 봤을 때 이쪽은 투수 문제라기보다는 타자 문제가 더 커요. 타순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더 큰 거죠. 특히 이제 KT는 강백호의 공백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아무리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그래도 야구하는 거 보니까 요즘 보니까 거의 뭐 황재균하고 심우준 둘만 갖고 야구하던데 그럼 야구 안 되죠. 예. 야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조용호라든가 배정대라든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유한주는 은퇴했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박경수, 장성호 이런 애들인데 박경수나 장성호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노세아가 온 건지 아니면 아직 폼이 안 올라온 건지. 근데 이제 사실 내일서부터 당장 KT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 LG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찜찜한 거예요. 왜? 바닥 찍은 팀이 언제까지 바닥 찍진 않거든요. 그러면 올라올 땐가? 예. 그런 게 이제 좀 그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좀 꼬롬한 거고 이제 이쪽 북쪽 말로 하면 쎄한 거죠. KT가 바닥을 찍긴 찍었는데 근데 LG랑 만나네. 그럼 LG랑 만났을 때 이거 바닥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좀 찜찜함.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야구 얘기라는 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정말 맘 먹고 얘기하면 2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짧게 얘기하면 뭐 예를 짧게 얘기해 볼까요? 뭐 제가 볼 때 다음 주도 잘할 겁니다. 예. 뭐 왜냐하면은 쓱을 한번 볼게요. 키움하고 하나를 만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다음 주 중에 최대 빅매치가 이거죠. 왜? 키움이 지난주로만 보면은 쓱 못지않게 잘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두 팀이 5승 1패 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이 두 팀이 꽝 하고 붙는데 마침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되냐면 정찬원 대 오원석입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투수로만 보면은 쓱이 좀 유리하죠. 왜냐면 쓱은 지금 나오는 투수마다 잘 굴러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 오히려 그 필승 카드라고 데려왔던 외국인 투수보다 국내 투수들이 더 잘 던집니다. 특히 노경은. 예. 오원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정찬원 같은 경우는 최근의 경기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정찬원은 아무래도 LG 시절 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허리가 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힘을 줘서 못 던집니다. 그러면 칼날 같은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선수인데 제구가 조금씩 몰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한 걸로만 놓고 보면은 쓱이 유리는 한데 근데 쓱은 예를 들자면 키움하고에서 예를 들어서 위닝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주말에 한화예요. 참 저도 이런 말 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은 현실이에요. 한화 만나는 팀들은 일단 무조건 위닝이지. 수입도 괜찮아. 이게 이제 한화가 빨리 극복해야 되는 길인데 그죠? 정기 녹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화가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6회 7회까지는 경기가 돼요. 근데 그 이후가 문제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정우람이 천신만고 끝에 맞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9회밖에는 던지질 못, 그러니까 1이닝밖에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종수가 올라왔는데 오지환이 얘는 무조건 빠른 볼 던질 거야. 그 노리고 있다가 팍! 오지환은 손목힘이 좋아서 밀어도 홈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은. 그러니까 몰라서 당한다라기보다는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막판에 뒤집어져 갖고 놓친 경기가 꽤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주에 삼성이 한화한테 수입을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근데 쓱을 만나갖고 세 경기를 다 내줍니다. 이러면 삼성 같은 팀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또 의외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믿었던 그 토종 투수들이 또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4월 한 달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팀이 지금 쓱이나 LG나 키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로 가고 싶을 거예요. 쭉. 지금 이대로 좋아. 그러나 나머지 롯데서부터 두산은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두산은 참 그래도 김태형 감독이 운영할 줄은 안다. 두산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저께 미란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란다 구속이 140 초반.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한편 걱정도 돼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쉬게 하고 올라오게 한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두산의 지금 마운드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경기를 꾸려가요. 그래서 제가 두산은 일단 뺀 거고, 그러면 롯데, 기아, 삼성, KT, NC, 한화 같은 경우는 이 4월 안에 빨리, 야, 그래도 일주일에 우리는 최소한 5할 내지는 4승 2패 한다 모드를 만들지 못하면, 예, 지금 쓰기나 LG의 초반 질주에 점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4주 차인데 벌써 쓰가고 LG도 3게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큰 경기차도 아닙니다만 작은 경기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건 벌써서부터 슬슬 독주해볼까? LG는. 야, 그럼 우리 2등이라도 가볼까? 그것을 지금 키움하고 두산이 그래도 어떻게든 쫓아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중 매치는 아무리 봐도 키움하고 쓰게 대결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주말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LG 두산. 예, 특히 이제 LG는 항상 그랬습니다. 두산을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은 한여름에 만났을 때 여기서 어떻게 승부 나냐가 LG 전반적인 레이스의 변수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LG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은 KT하고 주중에 만나고, 그리고 어쨌든 꾸역꾸역 꾸려가고 있는 두산하고 주말에 만나는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반면 쓱은 키움만 넘어가면은 한화다. 예, 그럼 이제 한화 입장에서 저 한화 굉장히 나름 애정하는 팀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정민철의 그 바보 같은 선수단 운영 보면 한숨밖에 안 나죠. 한화 같은 경우는 롯데를 만나고 쓱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롯데도 보나마나 한화한테 야, 최소한 2승 1패 해야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하고 하나는 서로 누가 위닝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롯데가 지금 보면은 반지가 4일만 쉬고 올라오는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마운드 운영이 그렇게 따지면은 반지는 금요일 등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화전에는 안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 그럼 롯데로 봤을 때는 삼성이랑 할 때 반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삼성은 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몇몇 유명한 매치들이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두산 기아의 단군 매치, 그리고 롯데 삼성, 아니면 뭐 삼성 두산의 싸대기 매치, 그리고 뭐 LG 두산 뭐 이런 매치들이 있는데 롯데 삼성이 주말 매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데하고 삼성은 또 오히려 이 주말에 서로 만났을 때 여기서 누가 우세를 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엔딩 발언으로 하나 좀 하자면은 드디어 이제 TVN이, 이게 CJ 계열이죠. 예, 여기가 이제 스포츠 채널을 띄운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예, 특히 그동안의 스포츠 채널도 사실상 KMS, 거기 스포티비 체제였는데 여기에 TVN이 뛰어든다? 그럼 혹시 나 같은 제야에 묻힌 동네 야구 아저씨도 뭔가 농담이고요. 예. 기존의 스포츠사들은 정말 좀 긴장해야 된다. 특히 이제 녹음 때마다 저희 982가 이제 늘 입에 거품 물고 있는데 KMS는 뭐하냐, 중계권 다 놓친다. 야구든 축구든 뭐든 간에 특히 야구 축구가 제일 크죠. 예. 아니면 이제 뭐 올림픽 이런 건데, 사실 KMS가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은 이렇게 두드러지게 중계권을 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TVN, CJ 계열까지 가세를 한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KMS 같은 이 지상파 3사가 모태가 됐던 스포츠 채널은 정말 이제, 예. 아니면 이 방법도 있죠. 좋아. 그러면 우리는 메이저 종목이 아닌 아예 그렇게 차별을 하던가요. 예. 또 다른 종목을 우린 파겠어. 아예 그러던가. 좀 노선을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 뛰어든 데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뭐 종편이라든가 뭐 이런, 예? 뛰어드는데 사실 지금까지 본 제 소감은 그래요. 차별점이 뭐냐는 거죠.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기존 지상파에 있었던 캐스터라든가 중계진 몇 명 땡겨오는 거, 이젠 그걸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옛날에는 통했죠. 야, 뭐 배성재가 어디로 왔대? 누가 어디로 왔대? 이제 그거 갖고 안 먹혀요. 예. 그래서 새로운 중계 포맷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중계 시스템도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인력도 발굴을 하면서 스포츠 쪽에 뛰어들어야지 그게 진짜 경쟁이 되는 거고,
시장이 창출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는 결국 레드오션, 제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마무리 삼아서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가장 수확이 좋았던 거는 쓱하고 키움이었고, 이번 주에 가장 기대되는 매치는 주중에는 키움하고 쓱, 그리고 주말에는 로쌈전하고 엘두전. 예, 요렇게를 저는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예, 박진행의 야구 이야기, 예,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무튼 이벤트, 예, 구독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이벤트 자동 응모되는 거니까, 예, 선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많이 응모해 주시고 아직 자리도 많으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소액 후원 한 번씩 해주세요. 예, 그러면 진짜 제작비 힘도 되지만, 아, 지켜보고 있구나. 어우,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요거까지 묶어서 지난번에 올렸던 시사 이야기하고 음성만 뽑아갖고요. 주중에 팟캐본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치하라 팟캐 애청하시는 분들 하루 이틀만 좀 기다려주시면 요거까지 싹 뽑아갖고 음원 뽑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팟캐로는 뉴스와 그 음악을 많이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는 제가 나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까는 자막하고 영상이 나가니까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야구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 야구 재밌게 보시자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야구 스포츠 소식 좀 있다 그러면은 뭐 5분 6분짜리라도 가끔씩 올리는 것, 이렇게 스팟 편성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리뷰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연 쓱은 언제까지 질주할까요? 그리고 NC나 KT는 언제쯤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좀 4월 한 달은 좀 특히 두 팀은 좀 고생을 할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도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